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래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어떻게 남편이랑 아들이 그렇게 공주처럼 모시고 사냐 하면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죠. 근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참 내가 이런 이야기도 들을 날도 오는구나 하고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알면 절대 저런 말을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죠. 요즘이야 남편이 설거지도 안 시키고 자기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세상에 저런 남편 없다며 다들 말하지만 남편이 저렇게 바뀐 것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하루 종일 부엌일에 청소해 1분 1초도 제 생활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매운 시집살이를 17년 넘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포도밭 향기가 솔솔 나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둘 다 친구처럼 지냈고 양가 집안도 아는 사이였죠. 하지만 남편의 집과 저희 집은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집안이었습니다. 기순이 서울로 간다며? 기순네 역시 말잖아. 자기 아들내미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보낸다고 옛날부터 떠벌리고 다녔는데. 근데 기순이가 공부를 잘하나? 지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가겠지. 기순댁 성격이 아유 애들을 한 번씩 잡는데 이거는 좋은 자식인지 그럴 때가 많다니까. 자기 성에 안 차면 애들을 쥐잡듯 잡더라고. 그래도 장남은 얼마나 위하는데. 그런 장남도 공부 핑계대고 제 엄마랑 떨어져 살고 싶어서 서울 가는 게 아닌가 싶어. 만화님 아니요. 뭔 취향인지 만날 한복 곱게 차려입고 고개 빳빳이 쳐두고 다니는 걸 보면 어휴 말도 마. 나도 지멋에 살겄지. 이 꼬장주 바지가 얼마나 편한디. 난 죽어도 한복 입고 못 산다. 가정주부가 저렇게 한복을 뻗쳐 입고 여튼 기순이네 제정신 아니여. 시어머니는 같은 동네에서도 독특하고 성격이 대단하기로 소문났습니다. 특히 장남, 제 남편에겐 정말 모든 것을 다 줘도 모자랄 정도로 장남 사랑이 대단했죠. 오빠, 정말 가? 정말 서울 가? 도저히 엄마랑 못 살겠어. 은순아, 너도 나랑 같이 갈래? 우리 집이 그런 형편이나 돼? 아버지가 큰엄니 애들만 챙기지. 우리는 그냥 중학교만 나와도 다행이라 생각하래. 밭일이나 하고 엄니나 도우래. 우리 엄니, 큰엄니가 시장에 참기름집 차리는데 나더러 거기서 일할 거래. 나도 아마 내년부터 학교 관두고 가야 할 것 같아. 너네 엄니 허리는 좀 괜찮으셔? 그때 경운기에서 떨어지셨을 때 가셨어야 했는데 완전히 허리가 구부러지셨던데. 말 안 들어. 그냥 그렇게 산대. 안 그래도 천년 소리 듣는데 몸도 그러니 참 속상여. 은순아,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오빠가 서울 가면 꼭 편지할게. 주소 알려줄 테니까 꼭 와요. 그럴게.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고 저는 중학교 3학년도 채 마치지 못한 채 참기름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하던 저였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운순아, 잘 지냈어? 나 여기 작은 방 한 칸 얻어서 학교 다니고 있어. 서울은 너무 사람도 많고 정신이 없어. 우리 반 애들이 나보고 청놈이라고 만날 놀리는데
요즘 사투리 고치려고 엄청 애쓴다니까. 주소 밑에 적어둘게. 꼭 우리 집에 와. 전 남편의 편지를 받고 남편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서울에 갈 버스비를 모으고 있던 차였는데 정말 내가 여길 떠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승이 아니야?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쟤 학교 못 갔자녀. 아버지가 안 보내줬어? 정혜는 학교 오던디. 야, 은순이 엄마 첩이자녀. 첩다리랑 본첩다리랑 같냐? 그려? 은순아, 너 공부 참 잘했는데. 어쩌냐, 네 팔자가 그런걸. 나중에 또 보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고. 전 그날 정말 발가 벗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듯한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정혜는 학교 갔는데 난 못 가? 내가 정혜보다 공부 더 잘하자녀. 더위 먹었냐? 뭔 쓸데없는 소리여. 오늘 시장에서 애들이 나 봤단 말이여. 첩다리라 학교 못 가는 거라고. 그런 것들 이야기는 듣지 말어. 사람은 자기 팔자대로 살면 그게 제일로 편한 것이여. 난 왜 이런 팔자로 태어났는데? 왜? 너 지금 엄니한테 대드는겨?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엄마는 첩이 된 거요? 왜? 아니 척이 집에 가? 전 그날 밤 모아둔 돈으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남편에게로 무작정 갔습니다. 우순아, 이 새벽에 웬일이오? 오빠, 나 지금 나왔어. 전 도저히 못 살겠다며 남편한테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나 더 이상 청년 소리 듣기도 싫고 아버지가 나 자식으로 생각 안 하는 것도 싫어. 오빠, 내가 밥 해주고 빨래하고 다 할 테니까 나 좀 여기 살게 해줘. 그래야 그러자. 너도 여기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 나랑 있자, 나랑. 그 이후로 남편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저는 남편의 밥을 해주고 소일거리를 하며 그렇게 우리 둘의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됐을까. 그날은 소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 마당에서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이년아, 네 인연이 왜 여기 있어? 응? 그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에 보이는 온갖 물건을 다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와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미쳤나? 어디 공부하는 내 아들한테 붙어서 기가 막혀서 첩년딸이 딱 하는 꼴이지 엄마네. 야, 너 당장 꺼져. 안 꺼지면 내가 오늘 너 죽사발 만들어 놓을 거야. 안 꺼져? 전 너무 놀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첩년의 딸,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이후로 전 숙식 제공이 되는 공장에 취직해 일을 했고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다시 만나게 됐죠. 그렇게도 보내고 야, 나 아무것도 못했어. 오빠 잘못 아니잖아. 나 잘 지내. 다음 달에 방한칸 얻을 돈도 생길 것 같아. 오빠, 근데 오빠 대학 안 가? 안 간다 했어. 공부도 하기 싫고 나 진짜 간신히 졸업했어. 우리 엄마. 아휴, 너 그렇게 바보 3년 내내 감시했어. 나도 이제 성인 됐고 대학 안 간다고 해버렸어. 지금 나 때문에 들어 누웠다는데 아이씨 몰라. 난 대학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은순아, 너 옛날에도 예뻤지만 더 예뻐졌다. 남편은 그때부터 절 진짜 여자로 보고 우리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며 각자 일을 하며 연애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군대를 가고 전 남편을 기다렸고 제대하자마자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은순아, 내 마누라 돼주라.
응? 저는 너무 좋아서 남편을 와락 안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과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동거를 한다는 소식이 전리마보다 더 빠르게 시어머니에게 전달됐고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희를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엄마 하지 마. 아이, 제발 하지 마요. 저 독사 같은 년. 내가 몇 년 전에도 그리 말했거늘.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너 같은 년은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 이리 와. 아줌마, 아니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제발 저희 허락해 주세요. 돌린 입이라고 2년 하는 소리 보소. 야, 너 오늘 죽었어. 이리 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화분을 던졌는데 그걸 남편이 맞고 남편의 머리에 피가 났습니다. 어머, 기순아, 어머.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을 자신의 눈에 대고 부들부들 떨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나 은순이 아니면 안 돼요. 나 죽는 꼴 보려면 엄마 마음대로 해보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죽는다는 소리에 덜썩 주저앉아 혼자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살벌한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식구가 됐으니 절 그렇게 구박하는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했고 저희는 예전 고향 근처 작은 소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던 남편은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다가 운전이 적성에 맞아 택시 기사를 했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귀한 아들 운전이나 하게 만들고. 아이고, 조상님,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엄마, 직업에 귀천 없고 택시기사 요즘 꽤 벌어요. 그리고 내 적성에 딱 맞고. 그치 여보? 예. 대답을 하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제 머리에 던졌습니다.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을 싹둑싹둑 잘라먹어? 첨년 딸한테 큰 기대는 안 했다만. 아유, 저걸 데리고 살려니 내 복장이 터진다 터져. 엄마, 제발 화난다고 아무거나 집어던지는 거 그만해요. 그러다가 진짜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째요? 아유, 거기 싫어. 얼른 출근해. 차 조심하고 항상, 응? 엄마, 은순이한테 좀 잘해. 이 새끼가 지 엄마는 챙기지도 않으면서 저 첨년딸은 어지간히 챙긴다. 아이고. 아이, 갔다 올게요. 여보, 갔다 올게. 전 남편이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이렇게 힘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야, 술떡 좀 만들어봐. 떡이요? 이게 자꾸 2번 말하게 하네. 그래 이년아, 술떡. 제가 시장 가서 금방 사올게요. 이년이 대가리도 안 돌아가네. 내가 니년한테 만들라고 했지 언제 사오래? 제가 할 줄을. 네 엄마는 첩이라 그런지 너한테 뭘 가르쳐준 게 없지? 딴 남자 꼬시는 거 말고. 어머님, 저희 엄마 그런 분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첨년이 왜 첨년인데. 너 오늘 술떡 안 하면 내 손에 아주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전 시어머니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걸 해내지 못하면 인신공격은 물론 절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엄마, 은순이냐? 웬일이요? 엄마, 술떡 만드는 것 좀 알려줘. 술떡? 그 손 많이 가는 걸 왜? 드시고 싶대. 그 양반 떡이랑 밀가루 좋아한다는 이야긴 들었다만 그걸 너한테 시키대? 아휴,
일단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한번 해봐봐. 전 그렇게 친정 어머니에게 술떡 만드는 방법을 전화로 전수받고 시어머니가 낮잠에서 깨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술떡이 완성이 됐는데 맛이 문제였습니다. 다 됐냐? 한 접시 가져와봐. 전 떨리는 손으로 술떡 한 조각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잠깐 맛을 봤는데 시장에서 파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안심을 했어요. 인연이 미쳤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보고 이런 걸 먹으라고? 야, 네 아가리에 쳐넣어줄 테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지 네가 쳐먹어봐. 시어머니는 한 손으론 제 머리채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솥에 있는 그 뜨거운 술떡을 제 입에 마구마구 넣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목이 막히는지 전 거의 숨이 막히기 직전까지 시어머니가 억지로 넣는 술떡을 삼켜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술떡을 만든 솥을 거실 바닥에 내치더니 제게 수돗물을 틀어서 퍼붓기 시작했죠. 목 막히지? 네가 처먹어도 이건 아니지? 물이나 처먹어 이년아. 정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고문했을까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죽기 직전까지 괴롭힌 다음 남편 오기 전까지 다 안 치워 놓으면 메타작이 있을 거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전 울면서 바닥을 치웠습니다. 우는 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았죠. 더 얻어 맞을 테니까요. 그렇게 청소를 다 하고 나니 남편이 왔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왜 홀딱 젖었어? 그게 전년 저거 시애미 밥도 안 차려주고 지 혼자 쓸떡 만들어 처먹으려고 하다가 젖골난 거야.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엄마 밥 안 차려드렸어? 그게 아니라 엄마 배고픈 거 못 참아. 얼른 차려드리고 이야기하자. 전 왜 제가 저녁을 차려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 두려움에 시어머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반찬 꼬락서니 하고는 입에 안 맞는 건 드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래도 운순이가 만든 게 맛있으신가 봐요. 입 닥치고 밥이나 먹어. 여보, 당신도 와. 오긴 어딜 와. 넌 저 구석에서 우리 다 먹고 먹어. 어디 시엠이랑 겸상을 해, 겸상을. 엄마. 시끄러.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준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있어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 편을 들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남편은 워낙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그러질 못했죠. 낮에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좀만 엄마 비위 좀 맞춰드려.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신 게 어디야. 내가 낮에 죽을 뻔했어. 어머니가 설탕 먹고 싶댔지. 내가 뭐하러 그 귀찮은 걸 해서 먹어. 그리고 맛도 제대로 안 보고 내 입에다가 그 뜨거운 걸 넣고. 아,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게. 전 처음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폭행은 더 심해졌고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낮에는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밤에는 남편이 너무 코를 골아 결혼 생활 내내 골방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했는데 남편과 늘 따로 자서 임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늘은 시어머니한테 덜 맞아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죠. 점심은? 지금 차리고 있고, 전년이 지금 시엠이 점심상에 더럽게 시리? 아니 근데 저거 애 가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가 구토 증상을 보이자 바로 택시를 타고 절 데리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네요. 근데 4개월 다 됐는데 모르셨어요? 4개월이요? 이 철딱선이 없는 게 애미라니. 아유, 제가 오늘 알았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모르고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전 임신이란 말에 지금도 제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젠 시어머니한테 안 맞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들으시고, 아셨죠? 네. 시어머니는 손주를 가졌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 몸에 소금을 뿌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삼신할머니, 천년 핏줄이라 죄송합니다. 제발 저 안에 든 애가 사내 놈이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삼신할머니, 도와주십시오. 제가 천년 핏줄이라 이상한 애가 나올까봐 시어머니는 소금을 뿌리며 삼신할머니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애 가진 건 전데 그리고 천년 자식 피가 뭐가 다릅니까? 전 이왕 황씨 가문 손자도 가졌겠다 한마디 했죠. 어머님, 이제 저도 엄마가 될 거고, 청년 자식이니 뭐니, 그런 말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제 따귀를 한 대 세게 후려 갈겼습니다. 첨년이지 그럼 뭐라고 해. 맞을 짓 하지 마. 네 뱃속에 애 지키고 싶으면. 만약 유산이라도 하면 그때 너도 저승길 갈 줄 알아. 미친 할망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손자를 가진 며느리에게 따귀를 때리나요? 전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과 오늘의 일을 모두 알렸죠. 정말이야? 나 거짓말 안 해. 여보, 나 애 태어나기 전까지 친정에 가 있으면 안 될까? 내가 아빠가 된다니, 우와. 여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럼 당신 임신했잖아. 그래, 임신했는데 어머니가 또 때렸다고. 아, 엄마도 참. 이번 일 해결 못하면 우리 애 잘못될지 몰라. 제발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해. 그래, 엄마가 너무 심했네. 알았어. 이번엔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손자는 귀한 모양인지 정말로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저한테 손찌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로 사람을 때리더군요. 임신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알아? 오늘 겉절이랑 식혜 다 해놔. 예전에는 밭에서도 일하다가 애 낳고 또 밭일했어. 저신 잘해라. 정말 그땐 제 손에 물집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집안일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다 하니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삭이 다 되어갈 쯤 매일 그렇게 오래 서서 집안일을 다 하다 보니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돼서 걷기조차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잠들면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달을 보며 참 많이도 울었죠.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그리고 우리 아가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듣게 해서 미안해. 천만다행으로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니는 손자 보는 재미에 빠져 저에게 구박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가 돌 되기 전까진 말이죠.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돌 전후로 심하게 아픈 일이 종종 있는데 시어머니는 애가 아프면 절 쥐잡듯 잡았습니다. 이년아, 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 피가 천년 피라 애가 자꾸 아픈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오냐, 너도 이제 자식 생겼다 이거냐? 그런데 나는
우리 손자가 널 엄마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다. 네가 우리 손자 엄마가 될 자격이 있어? 더러운 년. 애 오늘 밤 안에 열 안 떨어지면 각오해. 애 아픈 건 엄마인 제가 가장 아픈 일인데 거기에 대고 저 때문에 애가 아프다고 매번 저러니 진짜 애만 아니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한테는 귀한 딸이고 결혼하기 전까진 누구한테 맞아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들까지 안겨줘도 뭐가 저리 못마땅한지 전 아픈 애를 안고 밤새 아이를 닦아주며 열을 내리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방문도 마음대로 벌컥벌컥 열고 저에겐 사생활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가 아픈데 저렇게 또 문을 벌컥 열면 잘 자던 아기도 깬다는 생각을 왜 안 할까요? 어머님, 이제 현우 잠들었어요. 열은 내렸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 밥 차려. 전 한숨도 못 자고 전 또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전 이런 모진 시집살이를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죠. 아들은 다정다감한 성격도 아니었고 사춘기라 만날 이어폰을 끼고 누가 말하면 듣질 않았습니다. 그런 손자 모습에 또 화가 나면 모든 화살이 또 저에게 쏟아졌죠. 저놈의 새끼가 첫날 만날 귀에 뭘 대고 다니는지 혜미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이고, 너 같은 년한테서 저런 놈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머니, 그리고 저 잠깐 약국에 좀 다녀올게요. 싸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들어와. 제 몸은 늘 파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오죽하면 파스 좀 그만 바르고 병원에 가라 했지만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까지 받아야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어머님이 난리가 날 게 뻔했거든요. 전 집 근처 약국에서 그날도 파스를 사러 갔는데 약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결혼 전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를 만났습니다. 어머, 은수 씨 아니야? 어머, 이게 누구야? 정희 씨네. 아니, 여긴 웬일로 왔어? 우리 친정이 이 근처잖아. 은순 씨 여기 살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 안 그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이사 갔다고 해서 연락도 안 되고 보고 싶었어.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 시장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수다나 떨자. 아, 미안한데 집에 일이 있어서. 왜? 시어머니가 눈치 줘?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가자. 잠깐인데 뭐. 전 동료의 손에 이끌려 근처 시장 분식점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다를 너무 떨었던 나머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죠.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그러네. 왜, 가야 돼? 가야 돼. 우리 아들 올 시간도 됐고. 그래, 가봐. 자주 연락하자고. 전 시간을 보자마자 천당에서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한 지 2시간이 넘었으니 시어머니한테 이제 죽었다 생각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 너 저기 가서 가위 좀 가져오너라. 전 어머님이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시길래 뭐 중요한 기사를 스크랩하는 줄 알고 가위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너 어떤 놈이랑 놀다 온 거야? 인연이 진짜 하다 풀짓을 다 하네. 너 인연, 내가 다신 집 밖에 발걸음 못하게 할 테다. 이리 와. 시어머니는 가위로 제 머리를 엉망으로 잘라버렸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이 정말 장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들어왔고 또 인사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년아, 네가 팍다 드러나더니까 저놈이 저렇지.
아유, 내가 이걸 우리 집에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 앞에서 구박을 많이 받았지만 머리카락까지 잘리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전 머리가 잘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죠. 당장 아들 방으로 들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하려 했는데 머리 뭐야? 아, 그게 할머니가 좀 오해가 있으셔서. 아, 설명하지 마. 배고파. 밥이나 줘. 참, 가위 들고 제 머리카락 자르는 시어머니보다 지 엄마가 이 꼴이 났는데 밥이나 차리라는 아들이 더 미웠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퇴근한 남편은 제 머리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보, 자기 머리가 왜? 누가 그랬겠어. 이런 일 한두 번이야? 엄마가 진짜 미쳤네. 이건 아니지. 그럼 당신도 당신 엄마 머리 이렇게 만들고 와. 그럼 내가 이해해줄게. 뭐? 네 엄마 머리도 이렇게 만들고 오라고. 당신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봐. 제정신으로 살겠어?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나 나갈래. 아, 여보. 당신은 내가 이렇게 어머님한테 당하는데 그냥 늘 구경만 했지? 이러다 나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땐 어쩔 건데. 내 인생 어쩔 거냐고. 이혼 아니면 분가야. 둘 중에 선택해. 이혼은 절대 안 되지. 내가 분가한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집도 알아보고. 이번에도 차일피일 미루면 나 진짜 더는 못 견뎌. 알아?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노인정에서 가는 야유회를 갔고 저는 오늘 하루는 편히 지내겠다는 마음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왔습니다. 미용실에 나서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장단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만약에 시어머니랑 따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TV도 보고 잠시 엉덩이를 좀 붙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빨리 귀가하셨습니다. CM이 없으니 팔자가 좋구나. 아유, 할망구들 말만 많고 격이 떨어져서 원. 야, 손국수나 좀 해라. 배가 고파 죽겠다. 식사 못 하셨어요? 도시락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원. 아, 빨리 국수 말어. 전 어머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밀가루가 떨어져 인근 슈퍼에 가서 사왔고 그래서 다를 때보다 시간이 좀 걸렸죠. 고단하셨는지 어머님은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시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육수도 다 됐고 이제 반죽을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아직이야? 아, 다 됐어요. 반죽만 썰면. 2년이 내가 오자마자 배고프다고 했는데 너 CM이 굶어 죽이려고 이러는 거지? 응? 그러더니 반죽 밀던 국수 방망이로 제 허리를 있는 대로 후려쳤습니다. 2년아,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CM이 밥도 따박따박 못 차리는 년. 아예 죽어. 아,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 이러다 죽어요. 시어머니는 배가 고프면 솔직히 눈이 뒤집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야유회에서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밥을 한 끼도 못 드셨죠. 그러니 스트레스가 끝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집에 오신 거였고 그 스트레스를 풀 상대가 만만한 저였던 거죠. 근데 그날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허리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전 일어나지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국수 방망이로 제 얼굴까지 때렸습니다. 이마에는 피가 철철 났고 시어머니도 그걸 보더니 방망이를 내려놓으셨죠. 못된 년.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더라고요. 며느리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요. 참 잘한다. 참 잘해. 하하하하. 절대 그 모습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만화책을 읽고 있었고 제가 다친 것도 본체 만체 제 몸을 건너가더니 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지 엄마가 맞아서 쓰러졌는데도 말이죠. 형우야, 엄마, 병원 좀.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전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인근 병원으로 갔고 수술을 해야 한다 해 수술까지 했습니다. 진짜 엄마, 이 정신병원에 넣든지 해야지. 아, 여보 괜찮아? 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한 달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퇴원 날을 받았는데 남편에겐 다른 날로 알려주고 전 병원에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아유,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가장 멀리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전 그렇게 며칠을 바닷가, 산, 아무 생각 없이 정처 없이 떠돌다 쏙쏙 깊은 작은 기도원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8개월 넘게 그 어느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 옆 호스피스 병동에서 저는 봉사를 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잘 곳과 삼시세끼 해결할 곳만 있다면 이게 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가 한 번씩 그립기도 합니다. 한 번씩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난리를 칠 때면 가끔 시어머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해야 하는데 저는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다른 건 다 해도 그런 분들 곁에는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때요, 아네스? 여기서 지내는 거 좀 힘들죠? 아니요, 수녀님. 저는 제 인생 통틀어서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마치 여행 온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좋은 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아네스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땐 정말 빛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젠 아네스가 우리 기도원과 병동에 빛을 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수녀님 아니었으면 저 아마 이 세상 벌써 졌을 겁니다.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홀로 설 수 있을 때 그때 이 은혜 다 갚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지금도 충분히 아네스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인연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특별한 종교는 없었지만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진 것도 아닌데 이런 산중 기도원에 들어와 있는 게 편안하다니 그동안 제 삶도 참 고달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자신만 생각하고 다친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녀님이 절 급히 찾으셨습니다. 아네스,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손님이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죠. 범인이 경찰에게 잡힌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절 찾아온 손님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죠. 여보, 아이고 은순아. 남편은 절 찾기 위해 일도 접고 8개월 동안 절 찾으러 다녔다 합니다. 전단지까지 만들어 절 전국으로 찾으러 다녔다죠.
그래도 동안 소리 듣고 인상 좋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남편인데 8개월 만에 만난 남편은 정말 거짓골이 따로 없었죠. 여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런 곳까지 왔으면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알 텐데. 찾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날 생각한다면. 당신 없인 난 못 살아. 그동안 내가 다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당신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지금 형우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빨리 엄마 찾아달라고 난리야. 왜 이제 와서? 자식 새끼는 남편 놈이나 내가 매일 그렇게 지옥 속에 사는데 무슨 일이냐고 한 번이나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 둘 다 모른 척 했잖아. 남일처럼. 그래. 그래서 나도 당신 황씨 집안은 진절머리가 나서 남이 되기로 했어. 난 마음 굳혔으니까 그만 가. 엄마가 둘째내로 가신대. 왜 그렇게 합의 봤어? 내가 한두 번 속아? 당신 엄마 또 무슨 꿍꿍이로 날 다시 끌어들여서 무슨 짓 할지 몰라. 나 이젠 당신 엄마 무섭고 끔찍해. 경찰에 신고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 그러니 내가 부탁할게. 제발 놔줘. 이거 당신 주라고. 남편이 준 건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거였죠. 그동안의 일은 있고 애비랑 형우 챙겨라.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고 나는 둘째 내려갈 거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역시 시어머니다운 멘트였습니다. 솔직히 8개월 동안 남편과 아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죠. 밥은 제대로 먹는지, 교복은 세탁해서 입고 가는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잊자, 나만 생각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8개월을 살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됐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오는 그날 즉시 둘째내로 가기로 하셨어. 그러니까 제발 여보, 나 우리 엄마 포기하고 당신 찾으러 온 거야. 내 성의를 봐서라도 가자, 응? 제발. 이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이야기했어. 그래서 엄마도 이런 결정을 한 거고. 여보, 집에 가자. 어? 한편으로 생각하니 시어머니 내쫓고 제가 그 집 안방을 차지한다니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만날 골방에 앉아 쪽잠 자던 저였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나가면 침대, 화장대를 사서 제 방에 갖게 해주겠다고 했죠. 난 다른 건 바라지 않아. 그냥 당신의 아내, 형우 엄마로 살고 싶어. 존중받으면서. 그거 알아? 알지. 내가 당신 마음 아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온 거잖아. 자, 얼른 가자, 여보. 전 그렇게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녀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네스의 착한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닿았나 봐요. 이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에게 못다한 것들을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아네스를 보면서 다 같이 행복해질 겁니다. 항상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수녀님. 전 남편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집 앞에 도착하자 내가 여기서 20년 가까이 살았나 할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막 어지러웠죠. 8개월 전 이 집을 떠난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왔냐? 네. 네가 나랑 못 살겠다고 하니 이 늙은이가 나가야지. 아휴, 참 죽을 때가 다 됐나 별꼴을 다 당하네. 엄마, 조용히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둘째 올 거예요. 애비, 나 물 한 잔 갖다 다오.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 그렇게 남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네가 아직 나한테 토이 맞았지? 어디 감히 내 아들 꼬셔서 날 내쫓아? 내 명줄이기나, 네 명줄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집에 없다고 해도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너 완전히 잘못 짚었어. 그러니까 네가 천년사식인 거야. 알아? 저 고함 소리에 남편은 안방 문을 두들기고 시어머니에게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 8개월 만에 만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들으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사람이 사악해도 이렇게 사악할 수 있나? 악마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엄마, 문 열어요. 엄마 대체 왜 그래? 애미랑 작별 인사도 못하냐? 어디 너네들끼리 잘 살아봐라. 흥. 시어머니는 한복 치맛자락을 휙 담더니 씩씩거리면서 둘째 서방님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신우들도 다 함께 무슨 폭탄 제거할 사람 뽑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누가 모시나 가족회의까지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남편은 정말로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을 없애주기 위해 안방을 예쁘게 꾸며줬습니다. 참 예뻤습니다. 신혼 때도 돈이 없어서 꾸미지 못한 신혼방인데 40이 다 돼서 이런 방을 가져보다니 꿈만 같았죠. 자,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준다고 했지? 어때? 괜찮아? 골방에서 자던 나한텐 감지덕지지. 이제 절대 그런 일 없어. 형우는 아직도 친구 집에 있어? 당신 볼 낯이 없지 뭐. 이 자식 이번에 나한테 아주 죽도록 혼났어. 그런데 형우도 할머니가 무서웠대. 엄마 그랬잖아. 형우한테도 엄청 엄했던 거. 그렇게 좋아하던 손주한테도 엄한 분을 누가 좋아하겠어. 나도 우리 엄마지만 정말 싫다. 형우한테 전화해서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해. 알았어. 8개월 동안 집은 그야말로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밥 수발을 든다고 일도 제대로 못했고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들과 남편을 전화로 호출했죠. 그래서 아들은 기숙사를 신청해 학교로 들어갔고 남편 혼자 하다가 자신의 엄마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모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맛있다 하는 식당을 다 알아보고 반찬들을 사온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그래도 당신 요리 솜씨 보고는 별말 안 했잖아. 나 진짜 8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어. 맛 없으면 그대로 밥상을 엎어버리니. 됐어, 그만해. 당신 얼른 가서 일해. 나는 집 좀 치우고 있을게. 여보, 다시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는 부엌이며 아들방이며 집안 구석구석 닦고 쓸고 한나절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제 몸은 예전 같지가 않았죠. 시어머니가 국수 방망이로 때린 허리가 아파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있던 터라 예전처럼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청소를 다 해놓고 남편이 사준 침대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집은 집이라 그런지 며칠 동안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마음 한구석 불안한 마음이 왜 드는지 저는 그때 이유를 몰랐죠. 시어머니가 가고 난 3일 뒤쯤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한 동네에 살던 먼 친척분이 어느 날 전화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 잘 지내시죠? 어쩐 일로? 은순아,
너 빨리 와야겠다. 이러다 네 엄마, 이러다 죽겠어. 네? 네 시엄마가 와서 뭐라고요? 좀 너무 놀라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에 가보니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머니 미쳤어요? 감히 우리 엄마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날 괴롭힐 건데요? 네? 언제까지? 동네 사람들 보소. 청년 자식이 시애미 내쫓고 내 아들이랑 만나지도 못하게 합디다. 청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 그 청년을 내가 오늘 홍군형 내로 왔소다. 이거 잘못됐습니까? 저럴 줄 알았어. 아무리 며느리가 잘나도 가정 환경이 중요한데 첩의 자식이라면 누가 사돈을 맺겠어? 그리고 은순이 엄마가 좀 유별났어. 자기 새끼 청년 자식이라 하면 죽일 듯이 난리를 치더니 사부인이라고 그래도 맞고 가만히 있네. 사부인이 무섭긴 무섭나 봐. 동네 사람들은 구경하듯이 친정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걸 팔짱 껴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잘 못 펴는 친정 엄마를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지어 흔드는데 얼마나 폐악스러운지 옆에서 보던 동네 사람들도 말릴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첩년이면 조용히 살 것이지 네 딸년 때문에 우리 아들도 이상해졌어. 네 딸년만 아니었다면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었어. 아유, 더러운 첩년 핏줄이 어디 가겠냐마는. 그래도 불쌍해서 거둬줬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어? 애미나 딸년이나 내지를 해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 엄마는 왜 이렇게 맞고만 있는 거야? 왜? 은순아, 그만해라. 틀린 말도 아니고 다 내 탓이지. 너 네 귓구녕으로 들었지? 네 엄마가 틀린 말 아니라잖아. 이것 봐. 첩년이면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켜서 시집을 보내야지. 지금 몇 년째야? 결혼해서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나? 이제는 시애미 모시기 싫다고 내쫓기나 하고. 당신 자식이 제정신이야? 응? 사부인, 다 제 탓입니다. 은순이 제가 혼을 낼 테니 노여움 거두시고 이제 그만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의 머리채를 쥐어 뜯은 것도 분이 안 풀리는 건지 마당에 보이는 걸 있는 대로 던지고 결국 장독대 뚜껑까지 던지는데 종급을 막으려다 등에 피가 날 정도였죠. 아이고 은순아, 어디 보자. 피나잖아. 이야, 어디 내 새끼한테 이딴 짓을 해? 첩년이라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내가 첩년이지 내 딸이 첩년이야? 미친 할망구. 친정 어머니는 제가 다친 걸 보고 완전히 눈이 돌아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그동안 참았던 걸 시어머니한테 다 퍼부을 것처럼 눈빛 자체가 달라졌죠. 그러더니 난방 때문에 부엌에 뜨거운 물을 항상 가마솥에 끓여놓곤 했는데 그 뜨거운 물을 퍼다가 시어머니한테 뿌렸습니다. 아유, 시어머니는 다행히 뜨거운 물 세례를 피했고 자신한테 뜨거운 물을 부은 걸 보고 아픈 친정어머니 허리를 발로 차고 친정어머니는 통증이 너무 심해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아야,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은순아, 저 할망구 파출소에 신고해라. 아이고,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을 뻔했어. 야, 나도 네 엄마가 뜨거운 물 부어서 죽을 뻔했어. 아이고. 첩년이랑 첩년딸이 둘이서 이 약한 노인네 쥐잡듯 잡고. 아이고, 동네 사람들. 갑자기 시어머니는 땅을 치면서 불쌍한 시어머니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도 첩년이니까 저러는 거지. 셰미가 불쌍하네. 이런 말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요? 니 왜 싸우고 난리요? 동네 이장님은 댁새가 넘은 어머니 산책을 시키러 나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아, 요즘 세상에 청년이 어딨어? 거기 숨네. 요 오랜만에 동네 와서 이게 뭔 짓이요? 아이, 고말하고 빨리 가죠. 아이, 빨리. 그런데 동네 이장님의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더니 피식피식 웃으시는 겁니다. 아유, 언니, 그만 들어갑시다. 이 못 볼 꼴을 다 보네요. 여기 첨년이 누구라는 거요? 기순이 엄마. 너 후남이 맞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라 동네 이장 어머니를 봤습니다. 2년이 지도 첨년달 주제에 누구 보고 첨년이라는 거요? 너 이 동네 니 애미가 첨년이라 도망왔자녀. 내가 네 엄니를 아는데 네가 아이고 네 엄니가 저승에서 한탄을 하겄다. 어릴 때부터 지만 알던 년이라 첨년 자식이라 지도 그렇게 서름 받아놓고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마 안 되고 말고 벌 받아 이년아. 오래 살다 보니 참 별일을 다 보는구먼. 동네의 역사를 거의 다 꿰고 있었던 이장님 어머니는 과거 시어머니 어머니와 동생 언니 하며 지냈던 사이고 섭이라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동네 사람들은 남편 잃고 혼자 아들을 잘 키운 훌륭한 엄마로 시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구나. 같은 첨년 자식이면 더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게 맞지 않아? 그런데 허구한 날 때리고 구박하고 내가 오죽했으면 시애미 버린 며느리 소리 들었겠어? 당신 한 짓을 생각해봐. 해보라고. 저 할망구 너 만났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난리야? 아이, 기습네. 어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우리 엄마한테 미쳤냐니. 당장 우리 엄니한테 사과요. 아이, 사과하라고. 동네 이장은 시어머니를 끌고 왔고 동네 사람들은 또 마을에서 제일 큰 어르신께 막말했다고 시어머니 욕을 했죠. 거 사과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니뻘한테 뭐 하는 짓이여. 예전부터 그랬잖여. 싸가지가 바가지였지.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 바라보니 억지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됐다. 니년 입으로 그랬잖냐. 첨년 자식이라 그렇다고. 이년아, 첨년 자식이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100살 넘은 나도 그런 거 잊은 지 오랜데 아니 니년은 나보다 30년이나 젊은 게 어디? 재수없는 년. 동네 어르신도 하지 말어.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다시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아니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전 폭주 기관차 같은 시어머니를 멈추기 위해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었죠. 이제 정신이 드시나? 내가 술떡 먹고 목이 막혀서 답답했던 것처럼 그래? 그러니 내가 시원하게 물 한 바가지 드릴게. 그리고 한복 입고 고고한 척하면 첨년 자식이란 거 안 들킬 줄 알았어? 당신도 나한테 첨년 자식이니 고개 쳐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 나도 똑같이 해줄게. 전 부엌으로 가서 양은 냄비에 남아있는 반찬과 찬밥을 담아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첨년 자식은 원래 밥 이렇게 먹는다며? 이게 미쳤나? 나는 20년 가까이 밥을 밥상에서 먹어본 일이 별로 없어. 그리고 옷 한두 벌로 결혼 내내 살았어. 당신은 날 완전히 밖에 다니는 똥표보다 날 못한 취급했잖아. 당신이 입은 이런 고운 옷은 나 같은 거한텐 안 어울린다고. 날 발로 찼던 거 기억 안 나? 그래, 당신 말대로 이런 고운 한복은 첨년 자식한텐 안 어울리지. 저는 가위를 가져와서 시어머니의 한복 치맛자락을 갈기갈기 찢었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절 때리고 밀치면서 화를 멈추지 못했죠. 어디 감히 사돈 집에 와서 사돈을 때리고 욕하는 게 어딨어? 저도 첨년 자식이면서 아이고 저 꼴 좀 보소.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어윤 꺼져. 왜 조용한 동네 찾아와서 첨년 자식이 무르르린데 흐리기래.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당장 친정 어머니 집 밖으로 내쫓았고 그렇게 그동안 몰랐던 시어머니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친정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제 인생도 너무 고달팠고 힘들게 살아왔기에 전 친정 어머니와 말없이 둘이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완전히 저희 집에는 얼씬도 못했죠. 저한테 화가 나서 죽기 전까지 보기 싫다고 이야기했다던데 실상은 자기가 첨년 자식이라는 게 들통나 저한테 할 말이 없어서 못 오는 거라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모진 구박을 받던 나를 무시했던 남편과 아들도 솔직히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난 당신 아내였고 난 네 엄마였어. 그런데 니들 둘도 날 완전히 식모 취급하고 무시하고 내가 바보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참고 또 참으면 그래도 해뜰 날이 있겠지 하고 견딘 거야. 여보 미안해. 엄마 성격 알잖아. 나도 어쩔 수가. 엄마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엄마가 사는 방식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도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그걸 알면서 그랬어? 내가 할머니한테 캡트드 맞아서 거실에 누워있는데도 넌 날 무슨 벌레보다 쓱 한번 보고 지나가더라? 내가 너 같은 놈을 자식으로 낳은 게 억울하고 후회돼. 죄송해요. 엄마 사라졌을 때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래 여보. 나도 엄마를 자제시켰어야 했는데 너무 방관만 했어. 미안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오직 이 서리만 믿어. 자, 나랑 살고 싶으면 읽어봐. 전 절 아내로 생각하고 엄마로 생각한다면 다음의 것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시간부로 그 어떤 집안일도 하지 않는다. 둘째, 엄마 말이 꼭 법이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셋째,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 외에도 저는 30가지가 넘는 항목들을 적었습니다. 이 항목 중에 하나라도 못하겠다고 하면 이대로 우리는 끝내자. 선택해. 난 다 지킬 수 있어. 저도요. 자, 그럼 이걸로 우리 거래는 끝난 거야. 법적 효력을 위해서 공증받을 거야. 만약 지켜지지 않을 시엔 맨 아랫부분 읽어봐. 만약 지켜지지 않을 시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집에서 쫓겨난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동의하면 사인해. 남편과 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했고 이날 이후 저는 완전히 자유부인처럼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귀찮은 일은 남편과 아들을 시켰죠. 그러면서 한 번씩 예전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1년이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졸중을 앓았는데 식탐이 얼마나 많은지 떡을 먹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이 된 양훈남 씨 대리인입니다. 먼저 양훈남 씨는 자제분들께 누가 자신의 제사를 지내줄지 여쭤보셨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지내야지.
아들이 지내는 건 맞죠. 근데 동서, 제사는 장남이 지내셔야 하는 게 도리 아닌가? 그럼요. 형님을 제껴두고 저희가 감히? 말이 안 되죠. 다들 양심이란 건 가지고 있니? 어머니 1년이라도 모셔본 적 있어? 뇌졸중 오니까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내가 너희들 하는 짓거리 보고 생각했어. 정말 내가 천년 자식이지만 이 집안에서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 나인 것 같다고. 됐어. 죽어서도 너무 미운 어머니지만 제사 내가 지낼게. 제사 지내면 뭐 큰일이라도 나니? 아휴, 참.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들한테 어쩜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지 참 어머니도 안 됐네요. 신우들과 동서는 절 아주 못마땅하게 째려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언장 읽겠습니다. 양우남 씨의 제사를 지내주는 자식에게 양우남 씨가 가진 시골집, 땅, 그리고 현금까지 모두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황기순, 이윤순 두 분께 재산 상속을 하는 걸로 하며 고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우와 동서는 난리가 났죠. 아니, 그 이야기 왜 이제 해요? 형님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알고 제사 지내자고 했던 거죠. 형님 어머님이랑 원수지간인데 왜 제사 지낸다고 한 거예요? 변호사랑 뭔가 사전에 이야기했었죠? 말해봐요. 그만.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어. 행동하는 거 보면 팔자가 보인다고. 딱 그 말이 정답이네. 니들 하는 행동이 빌어먹을 팔자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나한테 덤비거나 내 말 거역하면 다 죽을 줄 알아. 알겠어? 동서들과 신우는 순한 줄만 알았던 제가 완전히 변한 모습에 모두 얼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제사를 매년 지냈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천년 자식도 잘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입학했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이 되면 전 이상하게 허리가 아팠습니다. 국수 방망이로 맞는 걸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괜찮다가도 희한하게 기일만 되면 욱신욱신거렸죠. 그럴 때마다 전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미안해서 그러는지 아직도 제가 미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좋아하시는 제사 음식 만들기 하면 심통 좀 그만 부리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